안녕하세요. 고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어 2월까지 술 없는 즐거운 인생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술 없는 즐거운 인생 프로그램은 알코올 중독을 이해하고 건강한 단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3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나, 고중센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 알림이 뜨면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셋, 영상을 시청 후 댓글을 통해 소감을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다시 좀 내려주시죠. 네. 우울증은 쉽게 말해서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특징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질환은 그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리 인류와 함께 오래된 질환이고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계속되는 그 감정의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이상이 지속되거나 네. 뭐 식욕 저하, 불면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면서 일상 기능이 떨어질 경우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감이 없이 그 재밌는 일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만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난 우울하지 않으니 우울증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도 있다고요? 네. 그 우울한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특히 노년층에서 그런데요. 그 비정형 양상의 어떤 우울증이다. 이제 이런 진단도 있거든요. 그 이 경우에는 정형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겉으로는 오히려 밝아 보이기도 하고 이보다는 이제 식사나 수면, 신체 증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과식을 하거나 뭐 늦잠을 자거나 이래서 이제 발견하기가 힘든데요. 또 대인관계에 예민한 모습을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이라고 무시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우울증은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유발되는 질환입니다. 네. 또 신체 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어서 그 우울증의 어떤 부모, 형제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3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중요한 점은 우울증 환자 대부분은 그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어떤 균형에 이상이 이제 생긴다는 건데요. 이는 우울증이 이제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성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어떤 그 유발되는 틀림없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질환이 되기 전에 이제 감기부터 조기에 치료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도 심각한 폐렴이나 폐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성격 탓이다, 뭐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 뇌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뇌 이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우울증이 신체적인 그 병이라는 부분은 가족력이 높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라성 상둥이 연구에서 보면 우울증 환자의 발생 일치율이 약 50%에 이릅니다. 또한 많은 뇌 연구에서 뇌 척수액에 세로토닌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우울증의 주요 치료제가 세로토닌 농도를 활성화시키고 기능을 더 잘하게 해주는 점이란 점을 보면은 뇌 이상 상태를 빨리 이제 조율해 줄 때 어떤 우리가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 구조에서도 우울증 환자에서는
전두엽이나 그 미성액과 같은 부분이 줄어들어 있거나 전두엽의 대사 활동이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을 누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울증의 증상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런 우울증의 증상들이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할까요? 네, 그 우울증의 증상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그 사춘기 전 소아에서는 주로 신체적인 증상,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좀 초조해 보이거나 아예 감정이 좀 둔해 보이기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사춘기 청소년에서는 우울한 감정보다는 좀 과민한 모습이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우울한 감정이 비행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노인층에서는 우울증이 있는 성인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신체 증상 호소가 많고 자책하는 경향이 또 많습니다. 또 자살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네. 노인들이 그 우울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혹은 이 가성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